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과 물류는 한 세트입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면 운송이 이루어지고 이 운송은 물류의 영역입니다. 포워딩과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과연 얼마인지. 운임이죠. 실무하는 분들이라면 수출 운임 인보이스, 수입 운임 인보이스가 굉장히 친숙할 겁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이래서 얼마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무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전공자라면 혹은 자격증 공부를 하였다라고 하면 맨날 시험에 나오는 운임, 그러한 운임을 이론과 실무가 약간 다르면서도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론과 실무를 구분하여 그리고 수출과 수입을 구분하여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해상 운송을 기준으로 운임의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수출 운임 인보이스와 수입 운임 인보이스로 구분을 하여 실무적인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해상 운임은 오션 프레이트, 줄여서 OF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OFC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OFC라고 표기할 땐 오션 프레이트 차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션 프레이트를 OFC라고 표기하기도 하는구나. 기본적인 부분 알고 계시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임 부담의 주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임은 수출국에서 한번 부담되고 수입국에서 한번 부담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수출자가 내야 되고 어디까지 수입자가 어떤 운임을 내야 되는지 뭘 기준으로 정리가 됩니까? 인코텀즈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기준으로 이 F 규칙은 수입자, 즉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며, CF 규칙은 수출자, 즉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냅니다. 또한 각각의 이 FCD 개별 규칙마다 여기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고 여기까지는 수입자가 부담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을 정확하게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코텀즈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임 산정의 대원칙입니다. 운임은 기본적으로 중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가벼운 건 운임이 적고 이제 무거워질수록 운임이 높아지는 중량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전통적이고, 중량은 이제 가벼운데 크기가 큰 것들 있죠. 부피가 큰 것들, 이 경우에는 용적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1cbm을 1톤으로 계산하는 이제 용적 운임, 그리고 중량 기준과 용적 기준 양쪽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한 다음 높은 쪽을 부담하는 레베뉴 톤, 운임 톤이라는 개념도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중량은 굉장히 무거운데 부피는 얼마인데, 이럴 때는 중량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면 되고, 중량은 진짜 가벼워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커, 이럴 때는 용적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건 종가 운임이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왜냐면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선사의 입장에서는 화물 취급, 화물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운임을 받는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가격 기준으로 하는 이제 종가 운임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하보험, 이제 화물보험에 가입하는 쪽이 훨씬 더 편하고 이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물보험 쪽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운임과 달리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컨테이너 운임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화물은 일단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지만 조금 더 이제 높이가 높은 이제 40피트 HC, 이제 하이큐브지요. 그리고 45피트 HC,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은 컨테이너당 얼마라는 이제 박스 레이트, 즉 컨테이너당 운임을 적용을 합니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당 얼마라는 박스 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다시 살짝 변형해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품목별 무차별 운임, Freight All Kinds, FAK라고 하여서 화물의 종류나 성질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제 컨테이너당 얼마를 받겠다라는 진정한 박스 레이트가 있고요. 야, 그러면 좀 그렇지 않냐? 이제 컨테이너당 운임이지만 이제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이제 화물의 종류에 따라 운임이 조금씩 달라지는 품목별 박스 레이트, 커머디티 박스 레이트라고 해서 CBR이라고 하고,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화물의 그 종류가 아닌 그 성질에 따라
이제 운임이 달라지는 이제 클래스 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은 컨테이너당 얼마라는 이제 박스 레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단순하죠. 실무적으로는 이제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우리가 이런 저런 화물 컨테이너 몇 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그 화물에 맞는 그 수량에 맞는 그때 그 시기에 맞는 이제 운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대 운임 에디셔널 차지와 이제 서차지 할증 운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박스 레이트 외에 운임 인보이스를 보면 줄줄이 뭐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가 운임이자 이제 할증 운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을 먼저 정리해 보고 그 다음 운임 인보이스를 통해 실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터미널 화물 처리비, 터미널 핸들링 차지 THC가 있습니다. 사실 THC는 예전에는 기본 운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 운임에서 분리가 되어 이제 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추가 운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터미널 핸들링 차지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수출의 경우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시점부터 선측까지 수입의 경우에는 이제 선측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입고될 때까지 그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화물 취급 비용을 말하며 사실 뭐 컨테이너 화물에는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THC가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LCL 화물이라고 하면 CFS에서 혼재하는 그 작업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CFC 차지가 함께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발급비, 다큐멘트 피입니다. 다큐멘트 피는 수출국에서는 선사 또는 포워더가 이제 BL을 발급하는 비용, 이제 수입국에서는 선사 또는 포워더가 딜리버리 오더 DO를 발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5만 원 안팎으로 이제 고정적인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부두 사용료, 이제 와피지 줄여서 이제 WF라고 합니다. 이제 항만 사용료로서 일종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와피지와 함께 항만시설 보안료라는 게 또 부과가 되는데 항만시설 보안료는 영어로 포트 팩설리티 시큐리티 차지, 그래서 이제 PFS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또 함께 부과가 되고 이것과 함께 항만 안전 관리비라고 해서 포트 세이프티 이제 매니지먼트 차지 PSC죠. 이제 PSC가 또 함께 부과가 됩니다. 항만 시설 보안료나 이제 항만 안전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몇백 원 이내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가는 수준은 아니고 이제 운임 인보이스를 보면 내역에는 있지만 그래서 다들 뭐 몇백 원이 안 되는지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포워딩에 따라서는요 이것을 완전히 세분화하지 않고 어차피 이게 몇백 원 수준이니까 와피지, 그래서 이제 부두 사용료죠. 그냥 부두 사용료에 한 번에 포함을 시켜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을 뭐 힘들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참고로 항만시설 보안료는 2019년부터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고 이 항만안전관리비는 이제 2022년부터 신설되어서 이제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컨테이너 청소비용, 컨테이너 클리닝 피, CCF라고 말하기도 하고 컨테이너 클리닝 차지, CCC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화물의 성격에 따라서는요, 이 화물이 이제 컨테이너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수한 화물이라 이제 컨테이너를 청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수입국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반납할 때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렇게 더럽게 쓰셨어요. 이거 청소비용 좀 내야 돼요 라고 해서 사실 우리 전세나 월세 살고 이사 갈 때도 그 집 더럽게 쓰면 청소비용 내야 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컨테이너 이제 청소 비용이 이제 부과되는 특수한 화물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컨테이너 내륙 운송비 드레이어지 차지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LCL 화물은 이제 CFS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CY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수출 시에요. 그리고 수입 시에는 이제 CY에서 이제 작업을 위해 이제 CFS로 이제 옮겨야 되죠. 이 과정에서 CFS에서 CY로, CY에서 CFS로 이렇게 화물이 이동되면서 운송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운송 비용을 이제 각각의 이제 LCL 그 화주들한테 이제 분담하여 이제 청구하는 비용을 이제 컨테이너 내륙 운송비 드레이어지 이제 차지라고 보통 표현을 좀 하고, 자, 다음 FCL 화물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CY에서 요 CY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예를 들어 이게 신항에서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항으로 잘못 간 거야. 그럼 요 구항에서 신항으로 또 FCL 화물이 이동돼야 되죠. 이렇게 FCL 화물이 이제 부두 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CY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과되는 비용을 이제 셔틀 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이어지 차지는 이제 LCL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이제 셔틀 차지는 FCL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자 다음에 수출제 공장에서 이제 부두까지, 부두에서 뭐 수입제 공장까지 이제 화물이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수출자가 이렇게 화물을 이렇게 메고 부두까지 오는 거 아니고, 저 한국까지 오는 거 아니고, 뭐 수입자가 부두 즉 항구로 화물 찾으러 가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내륙 운송을 해주고 받는 비용은 트러킹 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레이어지 차지, 셔틀 차지, 트러킹 차지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즘 이제 많이 부과되는 비용인데, 이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비용이라고 해서 그냥 줄여서 CIC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임밸런스 차지라고 해서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라면 대부분 이제 선사 컨테이너를 빌려 쓸 거예요. 그럼 선사가 여기 컨테이너 있으니까 가져다 써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제 컨테이너가 다 이제 저 나라로 이제 수출해서 다 저 나라로 이동을 해서 저 나라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고 어떤 나라는 컨테이너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사 입장에서는 야, 왜 컨테이너가 다 여기로 이동해 있어? 야, 이거를 저 나라로 좀 보내놔야 저 나라에서 또 수출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요 나라에 많이 있는 컨테이너를 이제 컨테이너가 부족한 그 나라로 이제 공 컨테이너 채로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제 CIC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화물이 이제 많이 이제 항구에 적체되어 있을 때 이제 CIC 비용도 많이 이제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 DEM, DET, STO. DEM, DET, STO가 뭐냐면 DEM, DET, STO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DEM은 디머리지를 말하고 DET는 디텐션을 말합니다. 글쎄요, 번역을 보면은 뭐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뭐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의 컨테이너 터미널 CY죠. 이제 CY에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그 무료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프리타임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부대 운임과 할증 운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화 할증료, 이제 포트 컨제스천 서차지, 이제 PCS라고 해서 체화 할증료는 이제 도착항에 이제 항만이 이제 혼잡하여 이제 하역이 이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체가 됐을 때 이제 선사가 피해를 좀 보는 거죠. 이제 그때 발생하는 이제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비슷하게 PSS, 이제 피크 시즌 서차지가 있는데 이제 성수기 할증료입니다. 이제 성수기에는 그냥 다 바쁘죠. 할증료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체화 할증료와 성수기 할증료는 이제 같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운송 원가가 올라가고 막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게 다 올라갔어. 그러면서 이제 항구나 화물이 이제 적체되면서 운송도 빨리빨리 안 돼. 이러면 선사는 운송하면 운송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긴급하게 부과할 수 있는 할증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머전시 코스트 리커버리, 줄여서 ECRS 혹은 ECR, ECS 혹은 CRS 등으로 표현하는 이제 긴급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국가의 항구들이 폐쇄가 되면서 제대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갑자기 운송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선박도 제대로 운송이 안 되고 컨테이너도 계속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기본 운임 자체를 그냥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는요, 운임이 진짜 몇 배가 올랐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GRI, General Rate Increas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바프와 카프,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입니다. 유류 할증료, 이제 벙커 어저스먼트 팩터죠. 이제 바프는 선사가 사용하는 그 유가의 운임이 이제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제 선사가 피해를 좀 보는 거예요. 그때 부과하는 할증료를 바프라고 하고, 이제 카프는 사실 대부분 이제 달러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달러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자기 환율이 변하면서 뭐 실제로 달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통화에 그 환율이 변동되면서 이제 선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이제 부과하는 할증료를 이제 커런시 어저스트먼트 팩터, 그래서 CAF 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프와 카프는 또 경기가 이제 급변하는 때에는 뭐 세트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장척 할증료, 중량 할증료, 용적 할증료라고 해서 너무 길거나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큰 화물에 대해 이제 부과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아마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운임의 종류일 거예요.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뭐 시험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실무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이제 수출 인보이스와 수입 인보이스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인보이스입니다. 실제 포워딩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수출 인보이스예요. 그 운임 내역을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오션 프레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운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THC가 있습니다. THC는 이제 무조건 붙어요. 터미널 핸들링 차지죠. 그리고 이제 와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임 인보이스 따라 이 와피지와 항만시설 보안료 그리고 항만안전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와피지와 이제 구분을 해서 운임 인보이스로 청구하는 포워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로 없다라면 이게 와피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큐먼트 피 이게 이제 BL 발행 비용을 말하는 거고 CLP는 무엇이냐? CLP가 중요합니다.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적입이 되면은 이제 봉인을 하고 이제 자물쇠를 줍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이 없어야 돼요. 컨테이너 화물이 운송이 됐는데 이제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외부의 침입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그럼 이거 중대한 물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 컨테이너를 열어서 그 안에 폭탄을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는 한번 봉인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는 개봉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봉인을 하면서 자물쇠를 채우면 그 자물쇠 번호가 있죠. 그것을 이제 실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실도 당연히 유료입니다. 얼마 안 하지만 이 실도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실피라고 하고 이제 트러킹 차지는 이것은 이제 FCL 화물이다 보니까 이제 수출자의 공장에서 이제 CY까지 이동하는 그런 내륙 운송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 내륙 운송 할증료라는 게 있어요. 내륙 운송 할증료가 10%가 이제 초과가 되었는데 그 화물 안전 운임제라고 해서 이제 40피트 컨테이너는 이제 22톤 이제 20피트 컨테이너는 이제 19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톤이 추가될 때마다 이제 할증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10%씩 할증이 된 그 내역이 여기 들어있겠구나. 그럼 이 컨테이너에 참 무거운 화물이 들어있겠구나.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 안전 운임제가 여전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폐지되고 표준 운임제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역까지 이제 함께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픽업과 이제 선출고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선픽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컨테이너 선픽업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 마감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화물 마감이 3일 뒤라고 했을 때 오늘 포워더를 통해 선사에게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마감을 해야 되고 실제 화물은 3일 후까지 마감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 우리는 아직 화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컨테이너를 받아서 이제 내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서류 마감이에요. 그럼 서류 마감을 할 때 이제 컨테이너 번호랑 CL 넘버를 같이 선사한테 제출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작업은 내일 할 거지만 오늘 공 컨테이너를 빌립니다. 이제 선픽업을 했으면 결국 서류 마감과 또 이제 화물 마감일 사이에 이제 컨테이너를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보관 비용을 선출고라고 하고 그렇게 선 픽업된 컨테이너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이럴 때 셔틀 차지라고 해서 또 따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픽업이라서 선픽업 안에 대부분 다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선픽업과 선출고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다시 여기에 셔틀 차지를 뭐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됐건 다 선픽업과 세트이기 때문에 선픽업이 어떤 개념인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풀 컨테이너 보관료와 이제 컨테이너 경과료가 있는데 이 풀 컨테이너 보관료라는 말보다 우리 학교는 디머리지라는 말이 즉 DM이 친숙할 거고요. 컨테이너 경과료라는 말보다는 DT 즉 디텐션이라는 말이 조금 더 친숙할 겁니다. 이 풀 컨테이너 경과로는요, CY 프리타임 있죠, 컨테이너 터미널. 이제 프리타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수출 화물이 CY에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긴요, 너무 빨리 CY에 입고시킨 거야. 이제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프리타임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 디머리지가 좀 DM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컨테이너 경과로는요, 작업이 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용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CY로 반입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 반입이 늦어졌을 때 이제 그때 발생한 비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풀 컨테이너 보관료와 이제 컨테이너 경과료가 함께 발생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기업이 이제 컨테이너 적입 작업이 늦어지면서 CY에 늦게 반입을 했습니다. 늦게 반입을 하면서 DT 즉 디텐션이 부과됐고요. 늦게 반입했으니까 바로 이제 선적이 돼서 나가면 되는데 코로나19 때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꽉
꽉 막힌 상황 있죠. 이러다 보니까 막 한 달씩 막 출항 딜레이가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이거 출항 딜레이, 즉 출항 지연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출항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배가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배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저 배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계속 기다리다가 늦게 들어와서 또 작업이 계속 늦어지니까 또 늦게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적재하려고 했던 그 선박이 그 자체로 이제 딜레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기상 악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정된 날짜에 못 나가는 그런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롤 오버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초과 부킹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선적하기로 해놓고 사람들이 적재를 안 해가지고 배가 빈 상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초과해서 부킹을 이중으로 받아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약을 했는데 지금 배 컨테이너가 더 차가지고 너는 다음 배를 타라 라고 해서 내가 적재하고자 하는 배는 내 컨테이너를 두고 떠나버리고 나는 다음 배 적재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창고의 장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DM, 즉 디머리지가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코로나19 때는 너무나 자주 발생했습니다. 결국 화주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런데 왜 여기에 DM, 즉 디머리지를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선사, 이제 영업사원과의 대화를 통해 이제 적절한 상황에서는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선사도 일종의 불강력이라고 했을 때는 선사는 그냥 전가를 해버립니다. 선사가 포워딩한테 그냥 전가를 해서 포워딩은 또 이제 수출화주한테 전가를 하면서 결국 이 DM, 디머리지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제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자, 그것은 선사 영업사원과 이제 대화를 통해 잘 조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수출 인보이스. 자, 다음은 수입 인보이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인보이스는 조금 더 이제 심플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오션 프레이트가 있고 이제 기본 운임이죠. 이 기본 운임 같은 경우는 왜 운임을 수출국에서 내고 수입국에서 내죠? 그게 아니라 이제 CD 규칙이라고 하면 이 오션 프레이트는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내는 것이고, 이 F 규칙은 이제 수입자, 즉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 오션 프레이트가 있다라는 건 이제 인코텀즈 E나 F 규칙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터미널 핸들링 차지 이제 THC가 또 부과가 되고, THC는 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뭐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트 피죠. 수입국에서는 이제 디오 발급 비용이 되는 것이고, 자, 다음에 컨테이너 클리닝 차지, 이제 컨테이너 청소 비용, 그리고 와피지, 그리고 이제 포트 시큐리티, 줄여 썼지만 포트 팩설리티 시큐리티 차지, 이제 항만 보안 이제 비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와피지와 이 항만 시설 보안료를 구분해서 썼는데, 그러면 그 항만 안전 관리비 포트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항만 안전 관리비가 2022년도에 신설, 2022년 4월인가 신설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게 조금 더 전 운임 인보이스라 이때는 아직 항만 안전관리 비용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고, 다음에 거의 예외 없이 LSS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유황 할증료라고 해서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제 선사들은 그 유황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유황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죠. 이걸 LSS라고 해서 거의 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SS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따로 빼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운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 운임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E나 F 규칙이라고 하면 수입 운임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있고, C나 D 규칙이라고 하면 이제 수출 운임 인보이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확보한 조금 더 복잡한 수입 운임 인보이스를 좀 참고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FOB로 수입된 운임 인보이스인데, 사실 선사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이제 선사에서 다이렉트로 운임 인보이스를 받으면 선사는 전산에 그 코드가 딱딱딱딱딱 있기 때문에 진짜 깔끔하게 그 내역을 세분화해서 보내주고, 사실 이것을 이제 포워더가 다시 이제 우리 화주들한테 전달해 줄 때는 조금 더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조금 더 보기 쉽게 이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포워딩의 운임 인보이스인데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먼저 보시면 이제 포트 팩설리티 시큐리티 차지, 이제 항만 시설 보안료, 그 다음에 포트 세이프티 이제 매니지먼트 피, 이제 항만 안전 관리비를 이제 따로 이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와피지, 이제 와피지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HC가 이제 부과가 되었고, 바프와 카프, 그리고 다큐멘트 피가 있는데
그 EDIP에서 DOP라는 게 있죠. 이게 뭔가 해서 이제 포워딩을 확인을 했더니 이제 수출국에서 이제 포워드 핸들링 차지와 이제 수입국에서 포워딩 핸들링 차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수입국에서 이제 그 DO를 발행해주기 위해 즉 화물을 이제 실제 수입 화주한테 인도하기 위해 이제 수입국 포워더가 업무하는 그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이머전시 코스트 리커버리. 이거 뭐야? ECRS 이거네요. 앞서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이대로 운송하다가는 선사가 운송을 하면 할수록 적자이다 싶을 때 긴급하게 부과하는 이제 부대 비용 ECR이 운임 인보이스에서 추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ECR 부과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 부대 비용이죠. 이런 긴급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이제 공지를 좀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선사가 이런 이제 부대 비용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다음에 어느 국가로 오고 가는 것에 대해 라는 부분이 이제 선사 공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인터넷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제 부과되는 그런 부대 비용을 대략이나마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구를 넣으면은 어떤 부대 비용이 이제 부과되는지를 이제 정리해준 이제 그런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왜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세냐, 이것은 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냐, 왜 이것은 달러로 부과되는 것이냐, 왜 이것은 원화로 부과되는 것이냐, 왜 이것은 세금 겐세의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비고란에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약간 진짜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